생각단위, 연결 질문, 이런 영어 학습법의 성과, 또 효과는 어떠십니까? 외국어 개념을 우리가 영어를 터득할 때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말과는 다른 영어식 어순, 그러니까 어순이 다른 것부터 이 터득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생각 단위와 연결 질문을 사용한 영어 듣기, 영어 읽기, 영어 말하기 교육은 결국은 뭐냐 하면 영어식 어순이 체득되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올 말에 대한 언어 예측 능력을 길러줘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영어 문장 생성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생각 단위와 연결 질문이라는 그런 영어 교육 방법을 특허를 받아서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워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영어가 반복될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말하기 듣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국내 최초로 저희가 성공을 시켰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단순히 영어 음성 인식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GMB에 특허받은 영어 교육 방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 세계에 특허를 출원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특허가 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그런 교육 회사들 또는 하다못해 공교육에도 자극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 영어 교육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그 영어 교육의 역사가 60년이 됐습니다. 6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느냐 그 부분에 저는 이 핵심이 우리는 교과목 개념의 영어 교육을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어 교육 차원에서 영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과목 개념의 영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어 책 읽으면서 리딩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영자 신문도 못 읽고 영어 잡지도 못 읽고 영어 원서도 못 읽고 소설책도 못 읽지 않습니까? 이거는 죽은 영어 교육입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교과목 개념의 영어, 입시 위주의 영어 교육이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회사들이 저는 뭐냐면 저희 GMB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영어 교육 부분은 이 언어 교육 차원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중국권 진출에 대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국어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외국어 환경으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모릅니다. 저희 GMB가 영어 교육으로 한국 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아마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이유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어려운 사항들을 전부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들도 저희 GMB의 그러한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GMB 지금 그 유치원 프로그램이 요번 2011년도 9월 달부터 중국의 2,500개 유치원에 저희들이 공급이 됩니다. 2008년도에 그 캐나다 마운틴 교육 증가고 유학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캐나다 쪽하고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들이 더 확대됐으려고 봅니다만. 예. 내신 7등급짜리 학생이 가서 3년간을 공부를 하고 104위 대학 SFU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런 성과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이 가서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게 환경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환경이 밴쿠버도 아니고 토론토도 아닙니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신 관리나 액티비티 같은 어떤 그런 스펙을 정확하게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좋은 대학을 이제 가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과를 내다 보니까 캐나다 이 교육부에서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나라에서 대학 졸업하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 못하고 하는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영어와 직업교육을 동시에 시켜서 2년 후에 졸업과 동시에 캐나다 영주권이 주어지고 해서 정착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뭐냐면 진행 중입니다. 컬처쇼로 해서 문화사업에 대한 그 기여, 이런 발전에 대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저는 항상 그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어른 문화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또 제대로 이제 뭐냐면 인재로서 이 양성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 문화를 제대로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발전시켜서 해외로 수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8년 전부터 이 사랑하면 춤을 춰라라는 그런 그 이 댄스클이라고 댄싱 플러스 뮤지컬 개념의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을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떤 그런 그 이익이 창출되면 그 일부분을 문화 쪽에다가 후원을 해주는 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비전 이런 부분들은 예. 저희들은 참 많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저희들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비영어권에 전부 진출해서 저희 GMB 영어 교육으로 모든 비영어권 학생들이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스마트폰으로 앞으로 이제 구현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또는 갤럭시 탭 같은 아이패드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또는 사람들이 듣기 말하기 하면서 영어를 익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를 열 생각이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언어를 익혀야 되겠다, 필요하려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언어까지도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런 그 이 세계적인 언어 교육 전문 회사로 저희 GMB를 성장시키고 싶은 게 제 이 목표입니다. 고맙습니다.